열쇠가 안 맞았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금반지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흘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68살 김옥자는 도어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 2, 3, 4. 늘 누르던 번호였습니다. 삐삐삐 띠리리링.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1, 2, 3, 4. 삐삐삐 띠리리링. 역시 안 됐습니다.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말도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비밀번호가 안 맞네. 아, 그게 어제 도어락 비번을 바꿨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 그냥 보안 때문에요. 새 비번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그게 언제일까요? 아니, 정말 알려줄 생각이나 한 걸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할머니의 서랍에서 50년 된 금반지가 사라진 것을. 72시간 후 이 할머니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사라진 금반지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 화해까지. 가족의 의미를 되묻는 이 따뜻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사흘 전이었습니다.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옥자는 며느리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금반지를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결혼반지.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해준 반지와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정말이지 나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옥자의 손에는 금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반지를 쥔 채 돌아섰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 수진아. 내 반지 좀 보려고. 요즘 금값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이었습니다. 수진이 옥자의 손에서 반지를 낚아챘습니다. 강도에게서 물건을 빼앗듯이 그렇게. 제 허락도 없이 왜 제 서랍을 여세요? 수진아, 나는 그냥. 나가주세요. 오늘은 좀 피곤해요. 옥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자기 서랍을 뒤졌다고. 뒤진 게 아니라 그냥 반지 좀 보려고. 엄마, 그래도 그렇지.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을. 남의 물건. 그 말이 옥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남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니, 가족에게.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 수진이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프라이버시. 옥자는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시집살이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속옷까지 개켜줬습니다. 옥자는 고마웠습니다. 아니, 고마운 척했습니다. 사실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밖으로 아파트 단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은색 시계줄이 늘어나 손목에서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사준 시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이 시계처럼 옥자도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자는 평소처럼 아들 집에 갔습니다. 수진이 출근하고 하은이를 봐야 했으니까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234. 늘 누르던 번호. 삐삐삐 띠리리링. 오리움이 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1234. 삐삐삐 띠리리링. 역시 안 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직 출근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비밀번호가 안 맞네. 아, 그게 어제 도어락 비번을 바꿨어요. 옥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번을 바꿨다고 자신에게 말도 없이. 왜? 그냥 보안 때문에요. 새 비번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그게 언제일까요? 정말 알려줄 생각이나 한 걸까요? 그럼 오늘 하은이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재택근무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옥자가 없어도 괜찮다고. 할머니는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빨리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보였습니다. 68살 할머니. 파마머리는 벌써 한 달이 지나 푸석푸석했습니다. 앞치마에는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늙었습니다. 쓸모 없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아들도 회사에서 바쁠 텐데, 자신 때문에 며느리에게 또 뭐라고 들을 텐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새 비번 알려준다던 말도 없었습니다. 옥자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문자가 왔나 전화가 왔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하은이 보고 싶어서. 아, 하은이요? 잘 있어요. 어제 어린이집 다녀왔는데 선생님이 칭찬 많이 하셨대요. 어린이집. 하은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고요. 언제부터? 하은이가 어린이집을 다녀. 아, 엄마한테 말 안 했나? 이번 주부터 보내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재택근무 줄어들어서. 그럼 자신은 언제 하은이를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 엄마는 언제 하은이 보면 되는데? 엄마, 요즘 하은이 스케줄이 바빠서 주말에 한 번 보시는 게 어때요? 주말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옥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손주를 보는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어떻게 보내야 하나? 예전처럼 며느리와 같이 음식 준비할 수 있을까? 아니, 며느리가 원할까? 자신을.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진. 웃고 있는 남편.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재래시장 골목을 걷는데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 박시댁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옥자씨. 오랜만이네. 아이고, 박씨.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내지. 옥자씨는 요즘 손주 보느라 바쁘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옥자는 이제 손주를 안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봤습니다. 뭐. 그렇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손주도 제대로 못 보는 할머니라는 게 창피해서. 그나저나 추석 준비는 시작했어? 나는 어제 고기부터 주문했어. 올해는 며느리랑 같이 준비하기로 했거든. 며느리와 같이. 옥자는 언제 며느리와 같이 뭘 해봤나? 명절 준비도 혼자 했고 제사 음식도 혼자 했고 난 아직 안 했어.
이번 추석은 간소하게 하려고. 에이, 그래도 명절인데. 손주도 있잖아. 손주. 손주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데.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혼자 먹을 반찬 몇 개만 덩그러니. 예전에는 냉장고가 늘 가득했는데 아들 내 반찬도 만들고 하은이 이유식도 만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만들 것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하은이도 엄마 보고 싶대요. 하은이가 자신을 보고 싶다고 했다고. 정말일까요? 아니면 준호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해서 억지로 부르는 걸까요? 그래, 갈게. 뭐 해줄까?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수진이가 준비할게요. 수진이가 준비한다고. 자신이 해주던 음식은 이제 안 먹나 보다. 알았어. 6시쯤 갈게. 토요일이 왔습니다. 옥자는 아침부터 옷장을 뒤졌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하나.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꽃무늬 블라우스에 검정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너무 푸석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야 하나. 아니다, 돈 아까워. 그냥 물로 좀 정리하고 핀으로 고정했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을 들었습니다. 하은이 좋아하는 딸기. 마트에서 제일 비싼 걸로 샀습니다. 10,000원이나 했습니다.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할까.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순 없었습니다.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였습니다. 할미. 하은이가 옥자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반가워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할미 보고 싶었어. 할미도 하은이 많이 보고 싶었어. 어린이집은 재미있어? 응. 친구들이랑 놀아. 하은이 목소리가 신났습니다. 어린이집이 좋은가 보다. 할미보다 어린이집이 더 좋은가 보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냉랭했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옥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차가워 보였습니다. 자신이 청소해주던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도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딸기 샀어. 하은이 좋아하잖아. 아, 네. 고맙습니다. 수진이 딸기를 받아들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다음부턴 안 사오셔도 돼요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파스타와 샐러드, 빵. 자신이 해주던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는 없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옥자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파스타를 먹어봤습니다. 짰습니다. 아니, 자신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식만 먹고 살았으니까. 맛있다, 수진아.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맛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맛없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기분 상할까봐.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별일 없어.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다 괜찮아. 걱정 마. 사실은 지난주에 허리가 아팠습니다. 정형외과 가려다가 말았습니다. 혼자 가기 싫어서. 누가 같이 가줄 사람도 없고. 준호에게 말하면 또 며느리에게 눈치 보일 것 같아서. 저녁을 먹는 내내 대화가 없었습니다. 포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은이도 조용히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아이도 눈치를 보는 건가.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요, 식기세척기 돌릴 거예요. 식기세척기. 옥자는 평생 손으로 설거지했는데 기계가 하는 거구나. 자신은 이제 필요 없구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소식, 경제 뉴스.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하은이가 인형을 들고 왔습니다. 할미 같이 놀자. 그래, 뭐하고 놀까? 소꿉놀이. 하은이는 플라스틱 주방 세트를 꺼내왔습니다. 작은 냄비와 프라이팬, 가짜 야채들. 둘은 바닥에 앉아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할미 밥 해줘. 그래, 할미가 맛있는 밥 해줄게. 가짜 당근을 썰고 가짜 냄비에 넣었습니다. 하은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이제 씻어야지. 수진이 하은이를 데려갔습니다. 옥자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메일인가 보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냥 수진이가 엄마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준호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힘들어요.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옥자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는 자신을 이해해 주나요?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그럼 자신은 낡은 시대의 사람인 거야? 9시가 됐습니다. 일어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집에 가야지. 늦었어.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하은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미, 언제 와? 곧 올게. 내일 와? 아니, 할미는 바빠서.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옥자는 안 바빴습니다. 혼자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는데 가로등 불빛이 흐릿했습니다. 아니, 눈에서 눈물이 나서 그런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봤습니다. 늙은 여자, 필요 없는 여자, 버림받은 여자.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불을 켰습니다. 거실 불빛이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은이가 좋아했어요. 감사하다고. 자신이 왜 감사를 받아야 하지? 손주 보는 게 특별한 일이 된 거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나 보다. 옥자는 잠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그날, 남편이 쓰러진 날, 병원 응급실에서 남편 손을 잡았었습니다. 여보, 눈 떠요. 하지만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옥자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옆집에 들릴까봐 창피해서.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앨범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1975년 20살 때 결혼 사진.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꿈이 많았는지. 다음 장. 1980년 준호를 안고 있는 사진. 갓난아기 준호.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 다음 장. 1985년 시댁 마당에서 빨래하는 사진. 표정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옥자는 며느리였습니다. 지금 수진이처럼 자신도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섭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30년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수진이는 왜 안 참을까요? 왜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자신은 수진이에게 뭘 잘못했나? 앨범을 덮고 다시 침대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 꿈을 꿨습니다. 어린 준호가 나타나서 엄마하고 불렀습니다.
손을 잡으려는데 멀어졌습니다. 자꾸 멀어졌습니다. 10월이 왔습니다. 김장철이었습니다. 옥자는 매년 이맘때면 김장을 담갔습니다. 우리 집 김치는 맛있기로 유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 50년 된 비법,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김장하려고 하는데. 아, 김장이요? 엄마 혼자 하시려고요? 아니지, 너희 집에서 하려고. 하은이 먹을 김치도 담가야지.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수진이에게 물어본다고. 시어머니가 김장하는데 뭘 물어봐. 예전에는 그냥 했는데. 저녁에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김장은 안 해도 될 것 같대요. 요즘 김치도 잘 나와서. 김치를 산다고. 우리 집 김치를 안 먹겠다고. 왜? 김치 안 먹어? 아니요, 먹긴 하는데. 수진이가 비건 식단 하려고 해서. 김치에 젓갈 들어가잖아요. 비건. 또 그 말이었습니다. 고기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이제 김치도 안 먹나? 그럼 하은이는? 하은이도 비건 시킬 거야? 아니요, 하은이는 어린이집에서 다 먹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말라고.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손주가 제대로 못 먹는데. 다음 날 옥자는 혼자 김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배추 10포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지만 그냥 담갔습니다. 아들 집에 갖다 줄 수는 없어도 자신의 손으로 김치를 담그고 싶었습니다. 배추를 다듬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김장을 하면서 우는 할머니. 얼마나 한심한가. 양념을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양념법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준호는 요리를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배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럼 이 맛은 자신으로 끝나는 건가? 50년 이어온 우리 집 김치 맛이 자신으로 끝나는 건가? 김장을 마치고 나니 밤 11시였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맛있게 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치 한 통을 아들 집 앞에 놓고 왔습니다. 초인종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왔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치 문 앞에 놔뒀어. 한번 먹어봐. 답장이 한참 후에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잘 먹을까요? 정말로.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옥자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예전에는 며느리와 같이 했는데. 아니, 같이 한 적이 있나? 자신 혼자 다 했지.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파전. 준호가 좋아하는 것들. 옥자는 마트에서 재료를 샀습니다. 5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연금이 많지 않은데. 하지만 명절인데 어쩌겠어. 집에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환풍기를 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옷에도 머리에도 기름 냄새가 배었습니다. 전을 부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왜 이러고 있을까? 누가 고마워하지도 않을 텐데. 수진이는 어머니 배달시켜도 되는데라고 할 텐데. 하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전을 다 부치고 나니 밤이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기름에 데었나 봅니다. 연고를 발랐습니다. 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전을 담았습니다. 예쁘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내일 몇 시에 가면 돼? 아, 엄마. 그게 또 그 말투였습니다.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려는 그 말투. 수진이 친정에서 명절 보내자고 해서요. 올해는 거기서 보내기로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추석을 자신이 없이 보낸다고. 그럼 엄마는? 엄마는 편하게 쉬세요.
명절에 고생하시지 말고 편하게 쉬라고. 혼자. 명절에. 준호야, 엄마가 전도 다 붙였는데. 아, 그거요? 나중에 받으러 갈게요. 감사해요, 엄마. 나중에. 감사해요.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알았어. 잘 보내.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전이 가득 담긴 통들. 누가 먹을까요? 혼자 다 먹을까요?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옥자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 제사 때 입던 한복. 입어봤습니다. 허리가 안 맞았습니다. 살이 쪘나 보다. 결국 그냥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누가 볼 것도 아니니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전과 과일, 밥과 국, 소주 한 잔. 여보, 추석이야. 혼자 지내. 아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온대.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절을 했습니다. 허리가 꺾일 것 같았습니다. 일어서기가 힘들었습니다. 전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장면. 옥자는 울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호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수진이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보내고 있어요. 엄마도 좋은 추석 보내세요. 좋은 추석. 혼자서 어떻게 좋은 추석을 보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 보내라. 하은이한테 할미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혼자 전을 먹었습니다. TV를 보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교통 상황. 고향 가는 사람들. 옥자는 고향이 없었습니다. 아니, 고향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렇게 쓸쓸한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박시댁 할머니였습니다. 옥자 씨, 어제 추석 잘 보냈어? 우리 집에 놀러와. 식혜 만들었어. 옥자는 나갔습니다. 박씨 집에. 거기에는 할머니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혼자 사는 할머니들. 자식들이 안 온 할머니들. 어머, 옥자 씨도 왔네. 응, 왔어. 식혜를 마시며 얘기했습니다. 자식 얘기, 손주 얘기. 다들 똑같았습니다. 혼자 명절 보낸 할머니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안 모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맞아. 우리는 시댁에서 30년 고생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그것도 안 해. 다들 하소연했습니다. 옥자도 거들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니, 위로인 척했습니다. 사실은 다 같이 외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 주름진 얼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얼굴.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금반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50년 된 금반지, 시어머니에게 받은 반지, 자신이 며느리 될 때 받았던. 그런데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을 뒤졌습니다. 침실, 거실, 부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금반지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누가, 혹시 그날 수진이가 왔을 때. 아니야, 설마.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꾸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의 서랍을 열어봤을 때. 그때 봤을까? 금반지를.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는 되지 말자. 하지만 밤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반지가 어디 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반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50년 간직한 반지, 추억이 담긴 반지.
준호에게 전화하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해? 내 아내가 내 반지를 훔쳤다고 말해? 증거도 없이?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또 참기로 했습니다. 평생 참아왔듯이 10월 말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옥자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심했습니다. 열도 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응, 좀 감기 걸렸어. 병원 가셨어요? 아니, 집에서 약 먹고 있어.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 오세요. 수진이가 돌봐드릴게요. 수진이가 돌본다고. 정말일까요? 아니면 준호가 시켜서 하는 말일까요? 괜찮아. 엄마 혼자 있을게. 엄마 그러지 마시고. 괜찮다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준호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좀 예민해서. 그냥 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들에게까지 화를 내는 엄마가 됐을까? 며칠 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죽을 들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 오빠가 걱정하셔서. 오빠가 시켜서 온 거야?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냥 왔어요. 그래. 들어와. 수진이 들어와서 죽을 데웠습니다. 옥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둘이서만 있는 게. 어머니 드세요.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죽을 잘 쑤는구나. 맛있네.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 말이 없었습니다. 죽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였습니다. 옥자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요. 제가 너무 경계했어요. 어머니가 하은이를 사랑하시는 걸 알면서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미안해. 내 삶에 너무 간섭했어. 둘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 돌아간 후 옥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또 금반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 갔을까? 정말 어디에 둔 걸까? 일어나서 또 집안을 뒤졌습니다. 서랍마다 열어봤습니다. 옷장도 뒤졌습니다. 부엌 찬장도 열어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찬장 맨 위, 밀가루 통 뒤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자신이 여기에 넣어뒀구나. 왜 여기에 넣었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언제 넣었지? 이것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기억 못한다는 게 혹시 자신 치매인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잊어버린 게 또 뭐가 있을까? 자신이 기억 못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병원 예약을 했습니다. 신경과 검사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일 전날 옥자는 무너졌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방이 빙빙 돌았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소리를 내려 했지만 안 나왔습니다. 몸이 쓰러졌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흐릿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좀 도와줘. 하지만 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핸드폰은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깊은 어둠.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삑삑 소리. 병원이구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목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준호가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누가 날 발견했어? 옆집 아주머니요. 신문이 며칠째 안 가져가셔서 이상하다고 초인종 누르셨대요. 대답이 없어서 경비 아저씨 부르시고. 며칠. 자신이 며칠이나 쓰러져 있었다는 거야. 하은이는? 걱정 마세요. 수진이가 보고 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눈 떠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무서웠어요. 옥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수진아, 미안해. 걱정 끼쳐서. 아니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혼자 두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경미한 뇌졸중.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보호자분이 옆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아니야.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준호가 울었습니다. 38살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알았어. 엄마가 너희 집에 갈게.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옥자의 짐을 싸줬습니다. 자신의 집짐을 아들 집으로 옮기기 위해. 옷장을 열 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옷들 다 가져가실 거예요? 응. 엄마 옷이니까. 네. 알겠어요. 수진이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블라우스들, 꽃무늬 치마들, 얼룩진 앞치마들, 서랍을 열 때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손에 든 건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일기장. 40년 전 옥자가 쓴 일기장. 아, 그거. 수진이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 바랜 글씨. 어머니, 읽어도 돼요? 응. 읽어. 수진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1985년 3월 15일. 오늘 지연이를 보냈습니다. 7개월밖에 못 품었던 내 딸. 작은 관에 누워있는 모습을 어떻게 잊을까요? 시어머니는 딸이라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었으면 더 큰일이라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내 아이였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85년 4월 3일. 준호가 엄마를 찾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딸 생각만 납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좋은 엄마가 못 돼서. 수진이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공책에 떨어졌습니다. 198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남편이 트리를 사왔습니다. 준호가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는 슬픕니다. 지연이가 있었으면 이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었을 텐데. 딸을 잃은 후 나는 다짐했습니다. 아들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내 곁에 두겠다고. 수진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옥자를 봤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응. 오래전 일이야.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슬픔을 안고 계신 줄. 수진이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를 잃을까봐 두려우셨던 거죠. 준호 오빠를 빼앗길까봐. 수진아.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상처가 있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8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셨죠. 연락도 없이.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시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주시려고 해도 거부했어요. 의지하면 버림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두 여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두 여자. 수진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랐어. 아니요,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둘은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들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옥자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방.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였습니다. 할미. 하은아, 왜 앉아? 할미랑 자고 싶어. 하은이가 옥자의 침대로 왔습니다. 작은 몸을 할머니 품에 맡겼습니다. 할미, 이제 맨날 볼 수 있어? 응. 할미가 여기 살 거야. 좋아. 할미 사랑해. 하은이가 잠들었습니다. 옥자의 품에서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게 있었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부엌에 갔습니다. 수진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수진아, 엄마가 할게. 아니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래도. 수진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은 할게요. 대신 저녁은 어머니가 해주세요. 저는 어머니 된장찌개가 좋아요. 정말? 네. 김치찌개도 좋아요. 비건 식단은 그냥 해본 거였어요. 사실 저도 한식이 제일 맛있어요. 둘은 웃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에 외식할까요? 엄마 퇴원 기념으로. 그래. 좋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삼겹살. 준호와 수진이 웃었습니다. 엄마는 역시 고기 파시네. 좋아요. 삼겹살 먹으러 가요. 저녁에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고기를 구우면서 얘기했습니다. 웃었습니다. 하은이는 상추쌈을 먹으며 좋아했습니다. 할미 맛있어. 그래. 할미가 더 싸줄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도 싸주세요. 그래. 엄마가 싸줄게. 옥자는 며느리 입에 상추쌈을 넣어줬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하은이가 잠들었습니다. 준호가 운전하고 수진이 옆자리에 앉고 옥자는 뒷자리에서 하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옥자는 금반지를 찾았습니다. 부엌 찬장에서 꺼냈습니다. 50년 된 반지. 이제 전해줄 때가 됐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옥자는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넣어주려고 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응. 엄마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반지야. 50년 됐어. 어머니. 이렇게 귀한 걸.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날부터 주려고 아꼈어. 근데 타이밍을 못 잡았지. 내가 엄마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려고 안 했지. 옥자는 수진의 손에 반지를 올려놨습니다. 이 반지는 무거워. 우리 집 며느리라는 무게.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듯이 나도 너한테 그 무게를 지웠어. 미안해. 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으면 좋겠어. 이 반지가 무게가 아니라 연결이었으면 좋겠어. 너와 나를 잇는. 수진이 울었습니다. 옥자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받을게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래. 그리고 언젠가 하은이가 시집 가면 또 전해줘. 우리 여자들을 잇는 끈으로.
둘은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시집살이도 참았고 남편 없이 사는 것도 참았고 외로움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서로를. 수진이도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도 수진이를 이해하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비건 샐러드를 만들 때 옥자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김치찌개를 끓일 때 냄새가 난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12월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옥자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할미, 눈이야. 하은이가 뛰어왔습니다. 그래, 눈이 왔네. 나가서 놀까? 응.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하은이가 눈을 만지며 좋아했습니다. 할미, 눈사람 만들자. 그래, 만들자. 수진이도 나왔습니다. 준호도 퇴근하고 왔습니다.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큰 눈사람. 가족처럼 생긴 눈사람. 할미 예쁘다. 그래, 정말 예쁘다. 하은이가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순간. 눈 내리는 겨울날 손주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 금반지의 무게는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무게가 바뀌었습니다. 짐이 아니라 사랑의 무게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거실. 따뜻한 가족. 수진이 코코아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몸 따뜻하게. 고마워 수진아. 소파에 앉아 코코아를 마셨습니다. TV에서는 연말 가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하은이가 옥자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미 사랑해. 할미도 하은이 사랑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옥자는 웃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2024년 12월 7일. 오늘 하은이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코코아를 만들어줬습니다. 준호가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지연아, 엄마가 이제야 평화를 찾았어. 내가 하늘에서 봐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수진아, 고마워. 이 늙은 시어머니를 받아줘서.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옥자는 68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은 며느리로, 38년은 엄마로, 10년은 과부로, 3년은 할머니로. 이제는 그냥 자신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김옥자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한테 사랑받는 한 사람으로. 금반지는 이제 수진의 손에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은이에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은이의 며느리에게. 그렇게 여자들은 이어질 것입니다. 무게가 아니라 사랑으로. 짐이 아니라 연결로.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잘했어, 여보. 수고했어.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알아. 다 봤어. 하늘에서. 남편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 이제 편히 살아. 너도 행복할 자격 있어. 아침이 왔습니다. 따뜻한 아침. 부엌에서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뭐 도와줄까?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그럼 엄마가 국은 끓일게. 우리 준호 된장국 좋아하잖아.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두 여자.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하은이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뭐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요? 된장국 끓이고 있어. 우와, 엄마 된장국. 오랜만이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단순한 거구나. 식사 후에 정리를 하는데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그럼 저랑 마트 갈래요? 장 좀 보러 가려고요. 그래. 좋지. 마트에 갔습니다. 둘이서 카트를 밀면서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하은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 사자.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별것 아닌 얘기들. 채소값이 올랐다는 얘기, 겨울 김치 담그는 얘기, 하은이 학예회 얘기. 계산하고 나오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카페 있는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래. 좋아.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 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는 쓰지 않으세요? 라떼 드릴까요? 그래. 라떼 마셔볼게. 수진이 주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얘기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어. 내 삶에 너무 간섭했어. 아니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엄마가 내 입장에서 생각을 안 했어. 엄마 방식만 맞다고 생각했지. 수진이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가 사랑으로 하시는 건데 간섭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수진아, 우리 이제 잘해보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네,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둘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옥자는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시집살이도 참았고 남편 없이 사는 것도 참았고 외로움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서로를. 수진이도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도 수진이를 이해하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금반지는 이제 다음 세대로 갔습니다. 수진이 간직하고 있다가 하은이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은이의 며느리에게. 그렇게 여자들은 이어집니다. 사랑으로, 이해로, 용서로.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행복한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